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국민소통실 이강희 차장입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오늘 우리 신입 직원들과 함께 채용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학력, 전공, 연령에 제한 없이 만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채용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다양한 직무와 전공이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채용 콘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먼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6급으로 입사한 김준식이라 합니다. 직렬은 법정이고 현재는 국민소통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급 신입 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김민석 주임입니다. 작년까지 전산으로 불리웠던 정보기술 직렬로 본사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정책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2사번. 그 다음에 뜨끈뜨끈한 우리 23, 4번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8급 신입사원 공채로 입사하게 된 장보은 주임입니다. 저는 불속의 온실가스 관리부에서 현재 근무 중이고요. 직렬은 환경직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급 신입 공채로 입사한 서수영 주임입니다. 지금 환경시설본부 물인프라처 물인프라 설계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보은 씨, 뭐 어떤 업무를 조금 더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바탕으로 냉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대기 유해물질인 냉매 유출을 막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누출 점검을 나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우리 민석 씨. 자원순환본부에 속한 많은 시스템들 중에 작년까지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으로 불렸던 자원순환마루라는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대응부터 해서 교육, 홍보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이뤄지는 시스템 기능 개선, 업무 효율을 위해서 솔루션 설치 같은 것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식 주임님. 저는 국민소통실에서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환경사랑 홍보교육관과 환경사랑 공모전입니다. 홍보교육관의 경우에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등 환경 관련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환경사랑 공모전은 국내 최대의 환경 관련 공모전으로서 사진이라든지 일러스트 분야의 작품을 접수받고 시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사랑 공모전 시행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수영 주임님. 네, 전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구 증가에 따라 하수량이 증가해서 기존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는 이 사업에서 설계 용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설계사와 같이 소통하며 설계 방향을 구체화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예, 다들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단 지원하게 된 동기가 사실 좀 궁금한데요. 우리 한국환경공단 지원 동기,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행정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행정학 직렬을 보는 곳이 많이 없어서 이 기관을 알아보던 중에 한국환경공단에서 법정 직렬을 이제 뽑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제가 사실 같이 나오자고 그랬어요. 국민소통실 우리 법정 직렬의 후배인데요. 어떻게 전공하고 그래도 그 홍보 교육관 업무 잘 맞지 않아요? 맞춰가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사실 너무 잘해서. 예. 그다음에 우리 민석 주임님. 저는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하자라는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환경공단의 취업 공고를 보게 된 건 우연이었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또 어릴 때부터 환경 감수성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그 입사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지원서를 써내려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건설을 전공하여서 환경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수업을 들으면서 건축 계획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이 빠질 수 없는 요소임을 깨닫고 지구온난화 봉사활동과 혹은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환경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직도 제일 많이 뽑고 환경 전 분야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를 해봤는데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공단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공단 입사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K에코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준비했잖아요. 예, 요즘 채용이 저 때랑은 자꾸 나 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이잖아요. 또 아예 뭐 면접할 때도 뭐 언급할 수도 없다고 하고요. 그냥 가장 중요한 이제 서류 전형부터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자격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혹시 우리 뭐뭐 있으신가요? 제가 가진 자격증은 한번 자랑해 주세요. 우선 전 수질 대기 폐기물 기사가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2급, 그리고 토익 스피킹 점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지니어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양한 이제 기능사를 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전기기능사, 그다음에 건축제도 기능사, 토목제도 기능사, 측량기능사, 지적기능사 등등 다양한 기능사를 취득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가점이 되었었던 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다. 우리도 질 수 없잖아요. 아니, 저는 그 서류 전형 준비를 좀 방어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증만 따고 좀 필기에 더 치중을 했고요. 이제 법정 직렬을 지원했을 때 토익이나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 3가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정말 하셔서 합격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채용 콘텐츠 찍는다고 제가 한번 메일을 한번 뒤져봤는데요. 메일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저 합격했다는 메일 아직도 안 지우고 있어요. 2006년 12월 3일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민석 주인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진짜 보이죠? 2006년 직원채용 공대 서류 전형 합격. 어쨌든 서류 전형 이렇게 합격하시고 또 바로 필기를 또 같이 하셨었어야 될 텐데 그럼 우리 NCS라고 하죠. NCS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했어요. 모의 시험을 시간을 맞춰놓고 계속 푸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버릴 문제도 선별하기가 좀 더 빠르게 버릴 수 있게 되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그래서 점수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좀 단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 문제를 한번 딱 풀어본 다음에 제가 강한 부분이 어딘지 약한 부분이 어딘지 구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푸는 연습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NCS는 좀 꾸준히 공부를 했고요. 또 그 스터디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또한 그 유형별로 좀 풀이를 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본을 좀 정리해가지고 좀 더 체계화해가지고 저는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저는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나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로 리더십이 있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떻게 서두를 썼나요? 저는 사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조금 쉬웠던 게 환경 관련 이제 대외 활동 경험이 있어서 서두를 이제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술술 써내려지더라고요. 주로 경험 위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서 저는 전공이 환경이다 보니까 조별 모임에서 이런 공부를 했다 이런 거나 그리고 근무했던 경험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거 그렇지. 요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약간 조금 본인의 역량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험 같은 거나 체험 같은 거 그런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전공 시험을 좀 보셨죠? 전공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방법. 단권화를 되게 많이 하세요. 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 진동? 전부 다 해서 단권화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자기가 직접 한 단권화 파일을 저한테 줘서 그걸 이용해서 이론 공부를 했었어요. 죄송한데 단권화가 뭘까요? 이론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중요한 것만 자기가 외울 것만 줄여가지고 한 책 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외워야 되는데 저는 문제를 풀면서 외우는 스타일이라서 기사 기출이나 공기업 환경 직렬 기출들을 몇 개를 모아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저는 문제집을 이제 구매를 한 후에 일단 문제를 보고 답을 보고 문제집을 빠르게 이렇게 후루룩 넘기는 식으로 봤었습니다. 사실 문제랑 답만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또 여러 번 수차례 보다 보면 이게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긴 하지만 뭐 가령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도 한번 참고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준비 이게 또 가장 또 아마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면접 준비. 일단 면접은 인성 면접과 PT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인성 면접을 준비할 때는 사실 전형적인 문제가 추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준비를 했었고 자소서에 이제 꼬리 질문으로 나올 것 같은 항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연습해보는 등의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PT 면접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단이 사업의 범주가 넓고 또 워낙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알아가 보시면은 이슈를 아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PT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도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면접은 스터디나 학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서로 질문도 해주고 자기 답변이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좀 판단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피드백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됐었고요. 저는 같은 직렬이랑 같이 스터디를 2개를 돌렸었는데 서로 잘 되자는 마음으로 정보 공개를 다 하면서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준식 주임님은 네. 좀 면접 본 지 좀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 예, 저 괜찮습니다. PT는 잘 안 나고 네. PT 끝나고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좀 어려웠던 질문이 좀 원론적인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취약계층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 같은 이런 원론적인 걸 물어보셔서 그래서 이거를 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거창하게 말해야 되나 약간 순간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무직으로서 너무 좀 사업 위주로만 하지 말고 뭐 사무직에 특화된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더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면접 준비할 때 우리 홈페이지는 기본이잖아요. 홈페이지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안 네. 봤어요? 맞습니다. 예. 예, 좀 이런 게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저희도 이렇게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 뭐 공단의 뭐 비전, 미션 이런 거는 진짜 조금 다들 보고 오시지 않을까요? 그때 면접 준비하면서 다 배웠었는데 예. 다 배웠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지금 비전은 그거잖아요. 우리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 전문기관. 예. 여기에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좀 면접 때 좀 많이 긴장되잖아요. 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좀 어떻게 하시는 방법 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오히려 그 면접장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와가지고 뭔가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멋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힘을 내야지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저는 면접 볼 때 일부러 조금 목소리를 크게 오. 내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감 있어 보이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면접관님들이 되게 인자한 미소를 띠고 또 잘 들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준식 주임님도 노하우 있을까요? 저는 제 면접은 인자하진 않으셔가지고 저는 약간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네. 최대한 이제 열심히 말을 하려고 그것도 노력을 괜찮죠.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다들 면접 때 실수들은 많이 안 하신 것 같네요. 실수 같은 건 없었을까요? 저는 진짜 큰일 날 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면접 질문 중에 하나가 저의 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별명이 짧다의 짧에 장보은에 보은해가지고 짧보은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을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면접인데. 네. 그래서 다른 단어로 전환을 해서 재치 있게 말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찔하셨겠네. 네. 입사에서 좋은 점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네. 제가 제일 좋게 느끼는 건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부분들 전부 다 되게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화이트데이인데 저희 처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사탕도 나눠주셨어요. 네. 그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저희 선배님들이 되게 전문성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본받고 싶어지는, 공부하고 싶어지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눈치 안 보고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회사 끝나고의 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공단의 소통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네,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셔서 공단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사의 경우에 이제 환경 유관 기관들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처음 본사에 방문했을 때 대학 캠퍼스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도시에 거주하지만 이제 빌딩들 사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녹지가 잘 배합된 곳에서 근무한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까 우리 그 차장님께서도 그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좀 글로벌 환경 전문 기관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해외 파견 기회가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은 회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각자가 공단에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크게 거창한 목표는 따로 없는데 그냥 선배님, 후배님들과 동기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재밌게 다니고 어디 가서든 제 일 잘하더라 그냥 그 정도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공단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소리예요. 네. 저는 동기들보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아직까지는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업무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쌓고 경험들을 쌓으면서 전문성을 갖춘 K 에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본받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의 장점을 본받아서 훗날에는 이제 타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직원으로 불리우고 싶습니다. 저는 신뢰받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다른 동료분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정말 많고 이게 팀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원분들한테 신뢰받는 직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들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취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좀 응원의 메시지 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2020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2023년 7월에 회사 입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취준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면서 공단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행복한 공단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이 시기가 정말 힘드시겠지만 취업에 성공했을 때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꼭 동기부여를 얻으셔가지고 취업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캄캄한 터널을 걷는 기분이시라는 거 저도 정말 잘 압니다. 그래도 터널을 걷다 보면 결국 터널의 끝에서 원하는 광경을 마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힘을 내서 화이팅! 지금이 비록 이제 힘들고 외롭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좋은 날은 올 테니까 힘내서 조금만 더 계속 도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콘텐츠 우리 올해 2024년 신입사원들 채용 공고에 큰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얘기 플러스 채용 공고는 진짜 꼭 확인을 해야 돼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2024년 신입 직원 채용 공고를 꼭 확인해서 꼭 지원해 주세요.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 꼭 만나요. 제발.